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3화 전원투입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흰눈썹이 일영에게 아린의 아이가 흰산에 있다는 것을 발설하면서 끝이 났었죠. 일영은 그동안 자신이 찾아다녔던 흰머리 아이가 자신이 만든 씨가 아니라 사실은 아린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경악합니다. 흰눈썹에게 허무맹랑한 소리 늘어놓지 말라고 성을 내다가 결국은 흰눈썹을 한 대 때려버리기까지 하죠. 일영이 흰머리 아이를 찾으러 다닌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일영님과 같은 길을 가진 것이 망태기에 담겨서 흰산 안으로 들어갔다고 씨에게 보고받았는데요. 이에 붉은 산의 항마병들을 잡아다가 흰산에 투입시키라고 명을 내렸었죠. 압카가 알아서 좋을 것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과 여색에 찌들어 살던 패급 일영답게 그 후로 모든 것을 싹 잊고 살았습니다. 씨들에게 재단 공사와 망태기 찾는 일을 일임해 놓고 자신은 매일 기방에 들어가 술이나 퍼 마시고 살고 있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씨들에게 다시 보고를 받고서야 기억해내는데 그 일 때문에 흰산에 갔다가 추이와 싸우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망태기에 담겼던 것이 흰머리 아이라는 것도 추이와 싸우는 과정에서 알게 됐죠. 여튼 자신이 나름대로 꽤나 오래 찾아다녔던 흰머리 아이가 아린의 자식이었다니 일영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만도 합니다. 흰눈썹은 왜 갑자기 일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아랑사를 되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자신은 흰산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산군을 꼭 닮은 범이 아랑사를 지키는 데다가 그 범은 몸속에 추위의 불까지 지녔습니다. 난조나 여희를 보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둘째는 자신의 발이 잘린 사건 때문에 일영의 목숨이 위험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압카에게 전달됐다면 예전에 산군에게 허리가 끊겼을 때와 같이 본영에서 조사를 나올 것인데요. 발이 잘린 것이야 어찌저찌 둘러댈 수 있겠지만 일영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흰눈썹의 감시 혹은 보호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압카에게 불려갈 수도 있는데요. 재수없으면 이것만으로도 사형이지만 그 자리에서 베개까지 들켜버린다면 당연히 직결 처형감이 될 겁니다. 일영이 처형당한다면 자신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간은 더 이상 흰눈썹의 편이 아니고 이제는 목숨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흰눈썹은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어느 정도는 일영에게 과감하게 전한 듯이 보입니다. 본영에서 조사 나오면 내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위험해진다. 그 전에 아린의 자식들을 잡아와서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고 말이죠. 일영은 새들을 투입시켜서 그 애들을 데려와 보던지 하라고 윽박지르는데요. 흰눈썹은 산군을 닮은 범이 애들을 끼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아린의 범, 그 말을 듣고 일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는 몰래 흰산 얼음굴에 산군을 얼려두고 보관하고 있죠. 감히 씨들이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 범을 자신의 씨로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데요. 흰눈썹에게 산군이라고 제 허리를 끊어놓은 범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라는 말을 듣고도 범 따위를 내가 알게 뭐냐며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긴 흰눈썹에게 얼음굴 얘기를 해봤자 자신의 약점이나 잡히는 꼴이니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게다가 흰눈썹의 허리를 끊어놓은 범인데 살려뒀다는 걸 알게 되면 압카에게 책 잡힐 수도 있고요. 흰눈썹은 흰산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면서 일영을 회유합니다. 자신이나 일영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방법이 있다면서 일단 씨들을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그 방법이 나오는데 2부 초반에 나왔던 껍데기 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방 때가 흰눈썹의 성을 침공했을 때 이 껍데기 수인 부대가 등장해서 막아내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흰눈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인은 혼을 담을 수 있게 만든 껍데기라는 것인데요. 씨가 저 속에 들어가면 흰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흰산으로 하여금 마치 짐승이나 인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최초에 저 껍데기 수인을 만든 이유가 씨에게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닐 텐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는 흰눈썹의 집요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과 집착이 결국은 선을 넘었죠. 일영이 씨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잠시 난조를 간호하러 들어갔는데요. 일영에게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난조에게 단약물을 먹여서 회복시킵니다. 지난 화에서 일영으로부터 난조를 구하기 위해 우당탕탕 뛰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조용히 치료하는가 싶더니 은근슬쩍 검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난조에게 검은 단약을 먹여서 일영에게 성놀이개로 갖다 바치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죠. 검은 단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 단약을 먹게 되면 흰눈썹에게 마치 정신지배를 당하듯이 지령을 따르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특정 상황이 되면 정신지배가 발동하는 거죠. 예전에 마전과 비녀단 병력들이 산군에게 미친 척 달려들어서 개죽음을 당한 것도 저 검은 단약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흰눈썹은 난조가 자신의 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검은 단약을 먹여서 일영에게 갖다 바친 것이죠. 흰눈썹이 난조에게 저런 짓까지 시켜가면서 일영을 붙잡고 있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시들이 아랑사 아비사를 데리러 간 사이에 혹시 이령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봐 우려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령이 아랑사 아비사와 함께 있어야 거사를 치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계획이 실패할 수가 있겠죠. 시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신의 성에 붙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여색에 약한 이령의 약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난조는 흰눈썹을 연모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흰눈썹의 뒤통수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흰눈썹 걱정에 울기도 했죠. 자신에게 진심인 난조까지 이용해 먹는 걸 보면 흰눈썹은 아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으로 압카에게 반역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진짜 꿍꿍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흰눈썹은 시들이 도착하자 이들을 데리고 객사로 갑니다. 내눈박이 하나와 울라까지 왔는데 울라는 흰산의 강가에서 추이와 전투 이후에 첫 등장이네요. 당시 추이에게 공격당해서 큰 부상을 당하고 실려갔다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었죠. 그동안은 이령의 명을 받고 나름 활동을 한 듯 보이는데 내눈박이와 달리 울라는 낮에도 활동이 가능해서 상당 기간 재단 공사장에 투입된 것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울라는 흰눈썹과 과거 친분이 있었는데 흰눈썹은 시가 된 울라를 보고도 별로 놀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울라 또한 아린의 자식을 데려오겠다는 흰눈썹의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죠. 울라는 일부 막판에 시드를 공격하면서 아랑사 아비사를 되찾으려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시 하나를 죽이고 망태기를 쫓다가 흰산에 빨려 들어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꿍꿍이를 갖고 이령을 따르는 듯이 보였죠. 이후에 시드를 배신한 듯한 정황으로 이령에게 율죽을 통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너무 심했는지 그 후에는 이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죠. 강력하게 세뇌가 되었거나 최소한 이령 앞에서는 그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린의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흰눈썹의 계략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기억을 속어당했거나 완전히 정신지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흰눈썹에게 껍데기 수인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령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전격적으로 흰산을 뒤질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은 수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시 하나를 즉시 흰산으로 투입시켰고 붉은 산에 잔존해 있는 항마병들도 싹 잡아와서 투입시키려고 하죠. 이번 화 제목이 전원 투입이었는데 흰눈썹도 이령이 이렇게 전력을 다할 줄은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시들이 항마병을 잡으러 다닌 지는 꽤 됐죠. 예전에도 시들이 항마병들을 잡으러 갔었는데 전투병들은 정신지배도 통하지 않거니와 시들이 다가가면 귀신굴 쪽으로 도망가 버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들이 인질잡이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추호를 포함한 항마병 4인방이 대표로 잡혀가면서 흰산에 투입이 됐었죠. 어쩌면 이번에는 붉은 산에 있는 모든 항마병들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항마병에 대해서는 일부 초반부터 나왔던 떡밥도 있었죠. 이들은 이상하게도 항마전이 끝난 후에 굴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추이가 들어가서 빼내려고 하면 도망다니기까지 했다고 하죠. 추이가 어쩔 수 없이 애들 굶어 죽을까봐 자신이 사냥해다가 먹이를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던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 어쩌면 이번 에피에서 속사정이 밝혀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함흥에서 치료받고 있는 추이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추이는 치료가 끝났지만 아직 정신이 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과거에 처음에 바쿠의 굴에 갔을 때 기억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추이는 짐승 상태로 붉은 산에 끌려가서 염주찬 변종으로 개조당한 걸로 예상이 되죠. 이번 에피에서 다뤄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초반에 스치듯이 지나간 떡밥이 있었습니다. 추이가 처음 굴에 들어갔을 때 당시 항마병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황혼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쿠가 황홍에게 추이를 죽이라고 명을 내렸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황홍이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쿠를 반역하고 공격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바쿠가 말하기를 추이가 들어오자마자 대장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항마병들은 마치 야생의 세계처럼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때리고 죽이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추이가 이것을 저지하고 막아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두고 바쿠가 대장질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에피에서 이 떡밥이 풀릴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호를 비롯한 항마병 4인방과도 에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화에서 이런 얘기들도 다뤄질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들은 항마병들이 전부 데려올 것 같고 모두 흰산에 투입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복귀한 추이와 대적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기억이 돌아온 추이가 항마병들을 다시 만나고 극적으로 상봉한 이들이 추이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령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산군으로 예상되는 괴력 수인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시 하나가 수인의 껍데기를 쓰고 흰산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빠르나 무케가 현재 전투력으로는 C를 당해낼 수가 없죠. 추위도 함흥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서 바로 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괴력 수인이 그 C를 막아내는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흰눈썹의 쓰레기짓에 분노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난조가 안쓰럽다, 하다하다 이제 난조까지 이용해 먹는다, 이쯤 되면 흰눈썹에게 충성하는 황효도 문제가 있다 등등 벼랑 끝에 몰려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 흰눈썹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늘 흰눈썹의 행동은 아무리 형을 부활시키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난조의 행적을 봐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죠. 흰눈썹을 위해서 비녀단과 새를 배신하고 동족인 고액조들까지 죽여가면서 흰눈썹의 목적 달성을 도왔는데요. 지난 화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흰눈썹의 안위를 걱정해줬는데 여희와 자신까지 이용해 먹다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흰눈썹과 난조가 대체 어떻게 이어진 사이인지 그 과거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아마 흰눈썹이 난조를 비녀단에 꽂아줬을 것이다, 흰머리 아이 찾기를 위해서 심어둔 첩자일 거다 대략 예측한 적은 있었는데요. 확실한 것은 대방모와 비녀단이 파멸한 뒤에 난조는 오로지 흰눈썹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니 앞으로 난조의 심경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추이의 과거 기억 장면에 대한 댓글인데요. 과거인데 왜 팔이 잘려있냐,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린한테 팔 썰렸음 실수 아님? 이라고 쿨하게 대답해주신 거죠. 추이는 지금껏 팔이 2번 잘렸습니다. 아린에게 대들다가 목과 팔이 썰렸고 공명무커와 싸우다가 팔이 찢겼죠. 공교롭게도 2번 다 왼쪽 팔이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깔끔하게 팔이 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재생벌레의 힘으로 잘렸던 목과 팔이 다시 붙었고 그때부터 저 흉터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형 설정 중에서 궁금한 게 어떻게 잘린 신체를 붙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재생벌레를 통해서 붙이는 건 이미 나왔으니까 알겠는데 이번에 흰눈썹이 자신의 잘린 다리를 다른 다리로 붙였죠.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과거 언급을 보면 고마도 잘린 신체를 붙일 줄 아는 것 같았고 실화물에는 무려 머리가 잘렸다고 하는데도 누가 다른 머리를 붙여줘서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령의 시도 잘린 신체를 붙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흰눈썹에 절단된 상반신과 하반신을 붙여준 게 바로 C였죠. 하는 거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잘린 몸뚱이를 갖다 붙이면 그냥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 보충을 위해 짐승의 혼을 먹인다던가 하면 치료가 끝나죠. C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령도 할 수 있고 흰눈썹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특수한 영능력을 가진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체 붙이기 떡밥이 굉장히 많이 나온 만큼 이것에 대한 설명도 언젠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